네, 안녕하십니까. 박PD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맥스 MBT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코스맥스 그룹에서 계열사 중 하나고요. 건강기능식품, 줄여서 이제 건기식이라고 많이 하죠. 건기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공장은 우리나라 외에도 호주, 미국, 그리고 유통업체로는 이제 상하이에도 법인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를 찾게 된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이제 클리닝하는 방식대로 주가는 빠지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회사를 찾다가 발견을 했고요. 이 회사는 뭐 차트에서 보다시피 2016년도 대략 2015년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은 뭐 41,000원인데 지금 4,600원 정도로 뭐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고점 대비해서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 최근 들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잡고 있던 이익 부분 적자 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그러한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게 봐서 공부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시가총액은 952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적은 매출액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2,000, 2,600, 2,800, 3,200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익이에요. 이익은 지금 180억 반짝 찍었다가 그 뒤에 적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흑자로 전환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흑자로 돌아서질 못하고 있어요. 거만한 수준으로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순이익이 적자인데 여기에 이렇게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이익이 잘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공장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공장이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이익을 발목 잡고 있는 미국 공장이 통폐합 과정을 거치고 1, 2 공장이 있는데 보다 규모가 큰 2 공장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하고 이러한 뼈를 깎고 이런 혁신을 통해서 이익을, 그러니까 적자 규모를 좀 줄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러한 장점, 그리고 뭐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장점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코스맥스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OEM, ODM을 하고 있고 추가로 OBM도 한답니다. OBM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OEM은 그냥 주문 받아서 생산만 하는 방식이고, ODM은 이제 개발해서 생산에 플러스 개발까지 하는 방식이고, OBM은 생산에 개발에 브랜딩까지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다른 그 제약회사랑은 다르게 제약회사만큼의 이제 규모가 없기 때문에 OBM도 손을 댔다고 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OBM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ODM 비즈니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사는 그 ODM이 60에서 70%, 그리고 OEM이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런 식의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사가 의뢰를 하면은 분석하고 기획하고 개발해서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인 맞춤형 정부 사업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소분 판매라고 해서 고객이 이제 주문을 하면은 상담 신청하면 처방하고, 그걸 이제 소분 포장하고 제품 안내서 설명서 동봉해서 포장 인쇄해가지고 패키징해서 배송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MBT의 글로벌 생산 체인으로는 우리나라가 공장 규모는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호주가 있고, 그 다음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 법인은 생산은 아니고 유통 판매만 하고 있는 법인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우리가 흔히 봐왔던 회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메이부터 해가지고 뭐 국내로는 뭐 이렇게 있고요. 뭐 되게 친근한 자주 봤던 기업들이 있죠. JW 조매제약도 있네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개별 인정형 원료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차별점인데,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게 동물 임상, 사람 임상을 거쳐서 원료에 대한 기능성을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아 그런 원료를 의미하고요. 보통 개별 인정 원료로 승인을 받으면 6년간 독점권을 유지하고, 고객사가 만약 해당 원료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코스맥스 MBT와
MBT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진행해 왔고 20년에 재작년에 기여한 매출액은 75억.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 기여한 매출액이 75억, 2021년도에는 230억, 2022년도 작년은 200억 좀 안 되게 나왔다고 하는데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마진이 또 높고 일반 제품이 10% 중후반의 마진이라면 여기에 설명드린 개별 인정형 제품의 경우는 20% 이상의 마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는 이렇게 5가지의 개별 인정형 원료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이런 원료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코스맥스 MBT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사가요.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건기식만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건기식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성장률을 보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요. 성장률 그러니까 YOY로 보면은 10%, 11%, 16% 그리고 12%, 17%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은 거의 대부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시장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시장이다.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규모보다는 수입액이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수입액은 뭐 18%에서 28%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그 선진국에서 만든 그런 건강기능 식품이 더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5개년간 동사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매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 잡는 미국을 빨리 혁신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역별 법인별로 보면은 한국 법인은 잘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는 이거 생산법인 아니고 유통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통법인은 뭐 고만고만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호주도 이제 잘 늘고 있고 이익도 마이너스 35% 영업이익률을 갔었지만 지금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근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곧 흑자로 전환을 할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 순이익에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미국 법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은 잘 증가하고 있지만 이익률이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마이너스 90%에서 좋아졌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30-40%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고객사도 굉장히 좀 이익이 안 나오는 그런 고객사도 있고 그래서 공장도 정리하고 고객사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정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 설비 현황으로는 2천 그리고 국내 공장 475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기말 잔액으로요. 그 다음에 호주 공장이 350억 그리고 미국 공장은 196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현황으로는 국내는 1340억, 1350억 그리고 1230억 이렇게 이제 좀 일정하지만 최근 조금 줄은 모습이지만 해외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1300억, 1500억, 2000억 그래서 해외 매출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내는 시장이 좀 한정적이다. 그런데 해외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주랑 미국 그리고 유통법인인 상하이 법인까지 해서 해외에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회사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이건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재작년 2020년, 2021년, 2022년 안정적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익도 영업이익도 220억, 260억, 300억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런데 기타 손실이 자회사들이 이제 자본 잠시까지 들어갈 정도로 실적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평가손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200억, 220억, 200억 하다가 590억의 기타 손실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300억이 났지만 기타 손실이 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270억 그것도 큰 폭으로 적자예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기타 이익 및 기타 손실에서 기타 손실 부분을 보면은 투자자산 손상차손에 590억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회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미국 회사, 미국 법인 보면은 자본 잠식, 작년에 비해서 자본 잠식 상태로 접어들었고요. 매출액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더 적자예요. 순이익이 250억 적자인데 338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법인은 당연히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회사는 유일하게 이제 리스크가 부채가 많아요. 부채 비율이 올해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5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자회사는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맥스 BTI도 코스맥스 MBT도 이제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 이 공장을 이제 처분하는 소송을 밟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유형자산 그 감가상각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가상각이 매년 뭐 150억 정도, 146억 그리고 152억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2024년 내년부터는 좀 의미 있게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그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연수로 이제 8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에요. 토지건물 구축 이런 거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부터는 뭐 의미 있는 숫자로 줄어들 거라, 그래서 이게 좀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측하고 소통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대체는 단기종 연결 실체가 미국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예정으로 약 323억 원 정도를 유형자산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계정 대체한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미국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 2공장 처분 계획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코스맥스 MBT는 지금 매출은 계속 늘고 있고 해외 법인도 잘 되고 있어요. 단지 미국 공장이 문제라서 미국 공장을 이 공장을 처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개선한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순이익은 적자인데,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는 뚜렷하게 숫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 2분기 실적에는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구조조정이 끝난 3, 4분기부터는 확실하게 영업이익, 순이익이 숫자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미국 법인의 매출액이 한 30%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발목 잡고 있는 이익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3, 4분기 때는 이익이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숫자가 나올 거고, 특히 내년에는 이제 감가상각까지 줄어들면서 이익이 더욱더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액은 늘고 이익도 개선이 돼서 영업이익,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10분의 1 토막 났던 게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연구개발 OEM도 하고 ODM도 하고 그리고 OBM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124억 정도 연구개발비로 작년에 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부분은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50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미국 공장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로 이제 부채 상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영진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해가지고 부채 비율도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처럼 줄어들고 이익도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번 공부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이 회사가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겠구나,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꼭 공부를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